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는 참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정치인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추잡스러움과 어떤 그 추악함을 보고 있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진짜 이거 뭐 기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경지에 다다르는 사람은 이재명이밖에 없을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뭐 이재명만 보고 있어도 그게 느껴집니다. 뭐 아무리 이재명이라고 해도 이까지 하겠냐 싶으면은 바로 그 이상을 보여주고, 야 아무리 또 이재명이라고 해도 이까지 하겠냐 싶으면 또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다가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구속이 돼도 이재명이가 구속이 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구속된 상태에서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휘두를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무위원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이거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냐고요. 구속이 돼도 뭐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이상이 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가지고서는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혼자만 놓고 봤었을 때 이재명의 머릿속에서는 그 이상을 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구속이 돼도 공천권을 유지한다. 그 이상은 뭐가 있을까? 벌써부터 제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이 하고 있는 짓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벌금 대나 지금 2023년도에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뭐 저러고 앉아 있고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뭐 세상 천지에 저는 뭐 단식한다는 사람이 보온병을 가지고 가는 사람 또 처음 봤는데 드시기는 또 엄청 잘 드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물병이 지금 앞에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저 보온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물은 아닐 거잖아요. 뭘 저렇게 그러니까 맛있게 잘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온병 안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죽이 들어가 있다, 흑염소가 들어가 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저것도 진짜 코미디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재명식으로 단식하면은 저도 한 100일 동안 단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밤이 되면은 그냥 무슨 뭐 천막을 벗어나 버리고 출퇴근하듯이 그렇게 단식을 하고 앉아있는데 이거 뭐 100일이 됐거나 한 1000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돗자리만 깔아주고 뭐 옆에서 뭐 응원도 잘해주고 하는데 1000일까지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단식을 보고서 단식을 한다라는 것도 이 뭐 웃긴 일인 것이고 단식하는 방식도 웃긴 일이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빨리 막아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재명이 주변에 있는 개딸들은 이거를 보고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 이 보십시오.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모습에 눈물이 난다. 고귀한 희생이다. 나도 한 끼씩 금식하겠다. 좀 솔직해지자고. 지들이 무슨 뭐 이재명 생각해가지고 금식하겠다라는 겁니까? 살 빼겠다고 그냥 간헐적 단식하는 거지. 이제는 제가 보기에 본인 스스로도 간헐적 단식하려. 저게 어떻게 단식입니까? 그냥 간헐적인 금식하고 있는 것이지, 건강을 위해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참에 그냥 뭐 이재명에 동참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간헐적 단식하세요. 그 뭐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이뭐 완전히 그냥 코미디 그냥 개판이 돼버렸다니까요. 그 단식 현장의 그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민영배가 저기 뭐 쫄래쫄래 다가가니까 이재명이가 뭐 아직은 뭐 개그가 남아 있나 보죠. 카메라 가린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정복이 뭐 이 인간도 지금 뭐 단식 현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막 이재명 옆에서 아부르만 떨고 있습니까? 단식하라고 하니까 뭐 내가 뭐 가슴이 너무 아팠다 뭐 저따위 소리나 하고 뭐 자기도 단식하겠다 하니까 옆에서 고민정이야 또 거들죠. 뭐 치열하다고 경쟁이. 제가 100% 확신하거든요. 저기서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는 인간들, 뭐 민영배가 됐거나 고민정이가 됐거나 박찬대가 됐거나 코딱지 청소부가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가장 먼저 이재명을 손절할 인간들이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손절의 지금 시나리오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재명이가 단식 들어가자마자 이거 뭐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바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을 했잖아요. 5% 정도가 떨어져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대로 타이틀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MBC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윤석열 정부 이후로 지금 최저치라고. 그 얘기를 MBC까지 다룰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거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단식이나 하고 앉아있고 자기가 구속이 돼도 공천권을 놓지 않겠다? 글쎄요. 저 지지율이 유지가 될까요? 20%대 지지도 훨씬 떨어서 10%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10%대가 됐었을 때 누구보다도 배지를 생각하는 박찬대나 고민정 등등의 잡스러운 인간들이 가장 먼저 1순위로 뭐 할 것이다? 이재명을 손절할 것이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합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100%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거를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내세우는 게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선동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제는 그냥 아예 대놓고 핵 폐수 막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던데 뭐 잘하는 짓거리입니다. 핵 오염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국가도 중국과 북한밖에 없고요. 방사성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러시아밖에 없고 모든 정상적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처리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염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도 거의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법한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염수, MBC, 뭐 경향신문, 한겨레 싹 다 오염수다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재명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핵 폐수라고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것도 뭐 기록이라면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보다도 훨씬 더 심한 정도를 보여주는 게 북조선의 김정은보다도 심한 정도를 보여주는 게 이재명이다. 참 잘들 놀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보면서도 답답함을 느끼지만 더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었던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작자가 이런 이재명의 코미디에 같이 지금 출연해가지고 만담을 짓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의 경우는 또 이재명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격려했다라고 하죠. 윤석열 정부 폭주가 너무 심하다. 또다시 그러니까 이낙연이만 완전히 지금 나가리가 된 거예요. 뭐 며칠 전에 이낙연이도 뭐라고 했습니까? 뭐 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뭐다 그따위 소리 해가지고 이재명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문재인이가 저렇게 이재명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윤석열 폭주가 너무 심하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이 난리를 치고 앉아있으니까 이낙연에는 또다시 나가리가 된 거고요. 문재인이랑 이재명은 또다시 둘이 붙어먹고 다음 총선까지 해먹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들 놀고 있습니다. 수준이 맞으니까 둘이 그냥 끼리끼리 잘 노는 것이지 문재인이도 얼마나 이재명이 못지않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기면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 지 본인 스스로가 이데올리 그 자체인 인간인데 누가 보든지 간에 북한으로부터 뭔가 사주를 받거나 지시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겠다라는 엄청난 이데올로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문재인인데 그럼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전문가한테 경제를 맡기면 경제가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꼬라지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혼자만이라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듣는 것도 국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문재인이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이거 뭐 용어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문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재명이 못지않게끔 정말로 못지않다라는 표현보다 더 집요하고 더 악착같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인간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이 흉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게 설치가 됐던 거 아닙니까? 홍범도가 됐거나 무슨 뭐 몇 번에 걸쳐가지고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국군의 뿌리다 뭐다 대한민국 뿌리다 뭐다 라고 그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동하려고 했던 것인데 홍범도 이 흉상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문재인이가 법치를 파괴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추가로 밝혀지게 뭡니까? 그림이 안 나온다고 법까지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 소린지를 도대체 보니까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탁현민이가 회의를 이제 주재를 했어요. 그때 이제 홍범도 유해 송환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문재인이가 쇼로 했었는데 관련된 이제 주제 회의가 있었는데 이 하는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위법 우려가 제기가 됐지만 청와대는 어땠대요? 반응이 강행 후 대안 마련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위법 사항이 있었냐? 이렇게 이제 묘지를 만들어 놓고 안장을 할 텐데 참고로 저기 지금 적혀있는 그 글씨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신형복체 그거를 본따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해요. 진짜 뭐 놀고들 앉아있죠. 그쵸? 꼴값을 떨고 있는데 근데 저렇게 묘지를 만들 때 1평 정도가 원래 할당돼 있는 그 묘지의 이제 그 범위였는데 그걸로는 그림이 안 나온다라 그래서 무조건 8평 묘지를 확보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외에 있던 거를 이송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운송해가지고 할 때 같은 경우는 1평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법 자체가 8평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그랬더니만 8평을 무조건 확보라고 하니까 유해 송환을 앞두고 열을 앞두고 보훈처가 예외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8평 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머릿속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을 뭔가 미화시키겠다. 공산주의와 관련된 뭔가를 미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법도 눈에 없는 것이고 뭐 규칙 이런 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로지 그냥 공산주의 같은 거를 미화시키겠다. 국민들한테 선동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었었고요. 그런 인간이 지금 누구랑 또 붙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랑 붙어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라도 이 두 사람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제발 좀 대한민국이 이 두 사람 없는 문재인 보유국, 이재명 보유국이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부터 자유로운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